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부산 물권변동 가등기, 중간생략등기, 등기 청구권, 등기 추정력 다 어려워요. 판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물권변동 파트가 가장 어렵다. 2차 과목인 공시법, 등기법을 전제하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설명드릴 건데 다 찾아 별표 쳐놓으세요. 결국은 두 문제 나온다 그러면 187조 요거랑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간생략등기, 미등기 전매하는 거, 요 정도 봐주시면 돼요. 별표 하나짜리도 알아두면 좋지만요. 그러니까 일단 187조.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단다시 문제가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자, 우리 교재 펴시면 187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법조문에 상속받은 부동산, 판결, 상속 판결, 경매받은 부동산, 공용징수. 이 공용징수라는 게 수용이에요. 국가에 수용한 거, 지자재 수용, 한 부동산.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변동 벌어지는 거. 등기 안 해도 돼요. 상속 언제? 사망한 시에. 그 상속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판결받은 부동산,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죠. 다음에 판결은, 여기 이제 교재 찾아보세요. 233쪽. 여기는 다 보셔야 돼. 판결은 등기해야 되는 판결, 모든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만은 등기하지 않아도. 나머지 판결 다 등기해야 돼요. 부동산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하지만 뭐뭐 하라라는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뭐하여야? 등기해야.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판사 입에서 뭐뭐 한다. 이 위에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이 말 떨어진 순간 등기 안 해도 다 물론 벌어진 거예요. 다만 형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가 소유권 파트 가면 공동소유 가면 공유물, 부동산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판결 나는 순간 판사 입에서 우리 소재되는 부동산 이렇게 분할한다. 이 말 떨어진 순간 분할 등기 안 해도 분할된 거예요. 경매는 문제는 공경매 얘기하는 거죠. 법원에서 언제? 경락대금 완납시. 경락대 완납시 등기 안 해도 경락자 소유되는 거예요. 자, 수용한 부동산 언제? 수용 일자에. 수용 보상금 지급하는 날이 아니라 수용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수용 보상금 지급 나중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보상금이 나중에 지급되면 수용 일자에 거꾸로 돌아와. 수용 일자에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국가나 지자체에 되는 거예요. 수용 일자에. 다만 이 수용 인전 한마디로 해서 이거 좀 구체 들어가면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수용 중에서 그냥 우리가 보통 수용 그러면 토지 이 수용법을 얘기해요. 수용법에 따른 수용은 등기하잖아도 수용 일자에 소유권 변동 벌어진다. 수용 중에서 여기 교재 없어요. 교재 없는데 이 토지 수용법에 따른 수용은 등기 안 해도 다 소유권 변동 벌어지는 건데 굳이 이렇게 나오더라. 용어가 공익, 뭐 사업 등에 관한 무슨 법률에 따라. 단어가 이렇게 시작돼요. 공익사업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 수용된 것은 뭐 하여야? 갖고 와서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하면 소유권 변동 안 벌어져요. 그냥 수용은 뭐 하잖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벌어진다. 맞아요. 근데 굳이 이 단어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돼.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등기해야지 소유권 변동 벌어져요. 자, 제가 수원시인데 수원시 외곽에 도로가 있는데 이게 너무 굴곡이 이렇게 좀 심한 거예요. 이렇게 굴곡이 심한데 그 외지인들이 밤늦게 사고가 잘 나는 거예요. 여기가 자꾸 부닥쳐 이렇게요. 그래서 수원시가 요쪽 땅주인을 만났어요. 요쪽 땅주인을 만나서 이게 좀 도로를 보강해야 되려고 한다. 자꾸 사고가 잘 나서 이 땅 200평인데 팔아라. 우리 수원시한테 안 판대 처음에. 그래서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팔아라. 그래서 좋다. 팔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수원시가 만약에 평당 얼마씩 이 도로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 땅을 샀어요. 이거는 공익사업 등의 법률에 따라 협의가 수용된 거예요. 이거는 수원시가 땅값 치른 다음에 갖고 와서 수원시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소유권 변동 벌어지지 않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자, 그럼 이 단어 나왔어. 공익사업 등에 따른 협의 수용은 뭐 하여야? 등기하여야. 그냥 토지 수용법에 따른 수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들어가요. 다만 이것들도 안 해도 인정하지만 단 처분을 내면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처분 요건은 되는 거예요. 상속받은 부동산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순간 처분하려면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야 돼요. 판결받은 부동산, 형성 판결받은 부동산 등기 안 해도 다 소유권 벌어지지만 처분할 때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야 돼요. 경락대 완납 시에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하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야 돼요. 무슨 요건은 된다? 처분 요건은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자, 요거 간단한 쉽게 나면 이게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등기 안 해야 되는 거 공인중개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정말로 조금만 어렵게 나면 어디가 나오느냐? 이 중에서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재를 보면 페이지 235쪽에 5번 있어. 5번. 거기다 별표를 치세요. 별표를 2개 쳐놓으세요. 요게 중요해요. 이건 기본이고 쉽게 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기본이고. 그러면 기타. 우리 법조에 뭐라 했냐면요. 상속, 판결, 경매, 공인운수, 기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한다. 처분하려면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라. 그러면 기타 법률 규정 뭐냐? 등기 안 해도 되는 기타 법률의 규정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다 되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다 물건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 5번에 있어요. 페이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페이지 235쪽에 5번 이거 추가해야 돼요. 다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제가 밑줄 긋는 거. 자, 신축 건물이요. 건물 신축했어요. 보존 등기하지 않아도 신축한 건물은 등기 안 내도 소유권 원취득하는 거야. 신축 건물 등기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그 신축 건물의 신축은 보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다. 원취득이에요. 원취득 등기 안 해도.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 법정지상권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다 인정되는 거예요. 다음 법정지상권도 처분하려면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라. 다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관습법이지만 산소짜리 등기할 수도 없어요. 등기 안 받아줘요. 등기 대상이 아니야. 하지만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산 쓰는 것도 요것만 구비하면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는 거예요. 분묘기지권. 또 산소짜리 분묘기지권은 등기할래 할 수도 없고 등기 대상도 아니야. 하여튼 등기하지 않아도 관습법상 취득한다. 그 다음에 이 다음 배워요. 혼동의 물권 소멸이요. 혼동의 물권 소멸은 등기하지 않아도 191조 등기 안 해도 소멸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 다음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혼동, 잘 나오는 얘기들이야. 그 다음에 모든 담보물권은 저당권 같은 거 얘기할게요. 저당권 같은 거.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돈 갚으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거야. 등기 안 해도. 내 은행에서 돈 1억 빌리고 우리 아파트 1억 이상 잡혔단 말이에요. 돈 갚았어요. 6개월 전 돈을 갚았지만 저당 등기 말소 안 시켜놨어요. 그 저당을 소멸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소멸한 거예요. 모든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는 날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소멸된 거야. 다만 남들 눈에는 살아있는 것 좀 보이니까 빨리빨리 말소시켜줘야지. 일일이 설명해 보면 모든 담보물권은 돈 갚는 날 소멸하는 거지. 그 저당에 말소한 날 소멸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모든 용익물권은 용익물권이 남의 토지 부동산 빌려 쓰는 거예요. 뭐 지상권이라든가 뭐 이런 거요. 뭐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이 다 등기 났어. 등기 안 하더라도 그 전속기간이 계약기간이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등기소 가서 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용적 권리는 사용, 수익하는 용적 권리는 모두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소멸되는 거예요. 등기 말소시켜서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이게 등기 말소해서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하는 거다. 요것들은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 이게 섞인단 말이에요. 한 문제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빠진 적이 없어요.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거 뭐 요역지가 어떻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다만 여기다 더 추가하자면요. 우리 매번 배우다 보면 법정갱신인가 봐요. 법정갱신. 법정갱신.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말없이 재계약 들어가는 거. 법정갱신도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재계약 들어가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정갱신.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법정갱신. 요거만 체크하세요. 다 찾으셔 갖고 요거만. 그럼 완벽해요. 한 문제 맞았어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 주의할 것들도 말씀드렸고요. 가등기는 뭐 민법에서 가르칠 게 아니에요. 공시법에서 가등기는 자세히 가르쳐요. 민법은 저까지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다만 가등기는
가짜 등기의 줄임말이야. 왜 하는 거냐, 가등기는.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은 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만 언젠가 내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걸 순위만 확보해 놓겠다. 이 청구권을 보존하는 게 가등기예요. 가등기하는 목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등기 대상이 되는 청구권이 뭐냐? 응? 청구권 보존하는 게 가등기. 내가 지금은 등기 낼 수 없지만 장래 등기 낼 수 있는 것을 내 순위마다 확보해 놓겠다. 이 가등기 대상이 되는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라 불러요. 채권 청구권을 가등기하는 거지. 꼭 기억하세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어요. 가등기 대상이 되는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을 가등기하는 거지. 물권 청구권 가등기한다는 말은 없다. 두 번째, 가등기 효력이 효력. 가등기 잡아놨어요. 가등기 효력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위 보존. 순위만 보존하. 순위 보존의 효력밖에는 없어요. 이게 가등기 났다고 해서 무슨 가등기가 권리 추정력. 가등기 했으니까 이 사람이 번등기할 권리가 있을 것이야 라고 추정해줘요. 권리 추정력도 없어요. 일반 가등기는. 또 가등기는 우선적 효력도 없어요. 가등기 잡아놨다 해서 우선적 효력도 없어요. 또 가등기가 처분금지 효력도 없어요. 그냥 순위만 보존하는 거예요. 가등기 잡아놨다고 해서 남한테 양도 처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소유권 등기 못 넘기는 거 아니에요. 다만 가등기 효력이 이 다음에 무서워서 안 할 뿐이지. 순위만 보존하는 거지. 이런 효력들이 없다. 가등기. 그러면 한번 가등기 잡아볼게요. 토지가 있는데 가배토지예요. 가배토지. 2번 순위를 확보해야죠.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가등기 명의자 누가? 을이 잡아놨어. 가등기를. 그러니까 번등기가 빛난을 도장 빛난을 변화해야 돼. 이렇게요. 근데 가등기 잡힌 부동산을 얘가 병한테 이전 등기 했어요. 돼야 안 돼? 되는 거야. 처분금지 효력가 없어요. 다만 가등기 무서운 게 뭐냐? 이 가등기가 언젠가 이 번등기 나버리면 번등기 하면 순위가 이제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되기 때문에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양립할 수 없다면 등기관이 직권말소 시켜버려요. 이게 무서우니까 안 하는 것 뿐이야. 근데 가등기가 번등기 못 나고요. 가등기 말소되면요. 가등기 말소될 수 있잖아요. 가등기 말소 이렇게 시킨 게 말소예요. 가등기 말소되면 병은 그냥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가등기가 말소될 수도 있잖아. 다만 위험하니까 안 하지. 만약에 번등기 나면 직권말소당해요.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 가등기와 번등기 사이 이루어진 중간 처분 등기는 가등기가 번등기한 순간 어떻게 된다? 직권말소당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등기 말소되면요. 얘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또 가등기는 물권의 시점이에요. 자, 세 번째. 물권 변동의 시점은 번등기 시에. 무슨 말이냐면요. 시점은 얘가 가등기 잡아놓은 게 언제냐면 2017년이었어요. 근데 번등기 언제 했느냐? 번등기 난 날이 2023년이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2023년에 취득하는 거지. 이날로 소급표로 이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즉 물건 시점은 소급표가 없어요. 번등기 한 날 소유권 취득하는 소급표가 없어. 순위는 확정되지 이날. 하지만 소유권 취득 언제 되는 거예요? 2023년에 소유권 취득되는 거지. 가등기 잡아놓은 날까지 소급표에 올라가지 않아요. 물건 시점은 번등기 시에 2017년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소급표가 없다. 그 다음에 번등기 청구의 상대방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번등기 청구의 상대방이에요. 누구한테 번등기 청구하는 거냐? 보세요. 이거 가등기 잡아놨어. 이렇게. 잡아놨는데 병한테 넘겼어요. 지금요. 번등기 하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번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얘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얘한테. 나의 가등기 잡아주는 사람한테. 얘는 제3자는 직권말소. 얘는 직권말소예요. 이 직권말소의 대상은 될지언정 본 청구의 상대방은 나의 가등기 잡아주는 사람. 이게 채권적 의미야. 채권 청구권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물건 청구권을 보존한다 그러면요. 가등기가 청구권 보존인데 물건 청구권을 보존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다 번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은 얘한테 청구해도 되고 누구한테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이게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물건. 가등기가 번등기 요구하는 것은
가등기가 본등기 내는 것은 채권적 청권이다. 채권 청권이기 때문에 10년에 제척권이 걸려요. 10년 지나 본등기 못 내요. 이게 물권적 청권이라면요. 누구한테는 다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권 청권은요. 소멸시 안 걸리잖아. 30년 지나도 본등기 낼 수 있다는 거잖아. 가등기는 채권 청권이에요. 가등기 본등기 청구는 채권적이 물권적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지나면 본등기 낼 수 없고 특정인에게만 한 사람한테만 내가 당연히 잡아준 갑한테만 청구해야지. 삼자한테 본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삼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물권 청권이라는 뜻이야 지금. 물권은 누구한테 다 요구할 수 있는 물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어려워요. 자, 많이 설명했어요. 요 정도 봐주시고 이렇게 본등기 청구는 얘에게만. 얘는 직권할 대상이지. 본등기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어. 왜? 채권적 청권이다. 가등기가 본등기 요구하는 것은 채권적이지 물권적이 아니다. 간단히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별표 2개 친 거 왔네요. 이 판례들이야. 이게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봐서 익혀줘야 되는데 드디어 별표 2개짜리 나왔어요. 중간 생략 등기. 한마디로 미등기 전매기 하는 거예요. 봅시다. 요거는 굉장히 유력한 문제예요. 물론 두 문제는 나온다 봐야 돼. 다만 두 문제만 찍으라면 187조 등기 안에 대한 물권 변동 아직 설명 안 돼요. 등기 추정력 별표 3개 쳐놨어요. 여기가 제일 유력하고 이 중간 생략 등기도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2, 3년에 한 번씩. 자, 중간 생략 등기가 뭐냐? 한마디로 미등기 전매하는 거예요. 자, 판례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가 아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요건 체크하셔야 돼요. 별표 2개. 별표 2개까지는 꼭 소화를 시키자. 별표 하나는 소화가 되면 다 8점 넘는 거고 소화가 안 돼도 시험 분야 지정은 없어. 자, 아직 가급적 별표 하나까지 다 소화시켜야지. 여러분 공부할 때 자세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표 2개까지 반드시 해요. 자, 미등 전매 한번 해봅시다. 토지가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등기부에 이게 제가 등기를 간단히 그린 거예요. 갑구에 보면 소유자는 갑이라 돼 있어요. 갑이라고. 요거를 을이 지금부터 3년 전에 5억에 매매해서 매매 잔금 치렀어요. 을이 매수인이에요. 근데 등기를 안 내고 있다가 다시 이거를 3년 만에 10억에 병한테 매매했어요. 등기 안 내고 있다가. 미등기 전매한 거예요. 등기는 어떻게 내려고 그래? 등기는 직접 이렇게 내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건너뛰고. 이게 미등기 전매하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얘가 탈세했잖아요. 취득세도 안 물고 양도세도 안 물고 다 탈세하는 거잖아. 탈세. 자, 이랬을 때 미등기 전매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를 뭐라 부르냐?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돼. 시험장 가면 뭘 안 준다? 그림은 안 준다. 글 준다. 얘를 뭐라 불러요? 최초자 붙여 항상. 최초 양도인, 최초 매도인 이렇게 불러요. 그럼 얘 미등 전매하네. 얘는 뭐라 불러요? 얘를 꼭 중간자를 붙여요. 중간 매도인, 중간 양도인. 꼭 중간자를 붙여요. 중간 양도인, 중간자 붙여요. 얘를요. 최종자를 붙여요. 최종 양수인, 최종 매수인 이렇게 불러요. 미등 전매하는 거예요. 탈세 투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가 난 판례 태도를 정리할 거예요. 지금부터 미등 전매하는 거예요. 지금 이 토지. 첫째, 대원 판례 정리할 거예요. 결국 이 얘기예요. 두 페이지 걸쳐 있는 얘기가. 첫째, 이 미등 전매에 관해서 3자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면 3자 대원 판례야. 3자 전원 합의가 뭐냐? 처음부터 3년 전에 저기요. 이 다음에 등기는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등기 내주기로 합시다. 내 앞으로 등기 낼 게 아닙니다. 그 조건으로 내가 매매자금 치르고 등기 서류 갖고 있다 넘겨주면 그 사람한테 등기 치면 내주기로 합시다. 좋습니다. 미등기 전매가 합의가 이루어졌어. 이렇게 합의. 최초 매매가 중간자 사이에. 다시 얘한테 10억 매매하면서 등기는 직접 얘한테 해오기로 합시다. 좋습니다. 그 조건입니다. 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는 전에 합의라는 것은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간에도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전에 합의야. 전에 합의란 이렇게만 합의되는 게 아니에요. 합의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간에도 합의가 있다면 합의 3개가 있어야 돼. 그때는 병이 최종 양수인이 병이 갑에게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례 인정하겠다. 직접 등기 요구할 권리가 있다. 직접. 자, 보세요. 또 하나, 이거 첫 번째 얘기예요. 삼자 전월 합의가 있어서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의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중간 양도인, 의뢰를 중간 양도인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예요. 얘도 있는 거지. 최종 매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중간 매도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 건 아니다. 그럼 소멸치 않아요.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만일 3자 전원의 합의가 없었다면, 미등기 전매와 3자 전원 합의가 없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등기 청구할 것이냐? 그때는 3자 전혀 합의가 없었다면 최종 양수인은 중간 양수 을을 대의해서, 얘를 대의해서, 대의한다는 게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대의해서 얘를 대신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합의가 없었다면, 합의가 없었어요. 어떻게 등기 청구할 것이냐? 얘가 5년 만에 얘를 대의해서 이렇게 청구해야 돼. 대의 청구가 누구 앞으로? 이 대의에서 등기를 청구해서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누구 앞으로? 얘 앞으로 등기내달라. 이건 있는 거지. 을 앞으로 등기내주세요. 그 을 앞으로 등기냈어. 이 등기낸 다음에 그 등기내는 순간 얘는 취득세 등도 다 물어야죠. 다시 얘한테 등기 청구해서 이렇게 등기 오는 거. 이건 말려 안 말려요? 이건 안 말리지. 그럼 이 과정에서 얘는 등록세, 취득세, 양도 다 물어야죠. 이 권리는 항상 있는 거야. 합의가 없었다면 최종 매수인이 나타나서 값이 빨리 을 앞으로 등기내주세요. 등기 청구해서 등기 낸 다음에 다시 이전 늦게 오는 거. 이거는 항상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탈세가 아니잖아. 이거는 국가에서 권장할 일이지. 이 과정에서 세금 다 걷어들이잖아. 이건 언제 살아있는 거야. 합의가 없었더라도 최종 매수인은 중간 매도인을 대의해서 최초 매도인의 대의 청구, 이 대신해서 등기 청구해서 얘 앞으로 등기된 다음에 이렇게 이전 늦게 오는 거. 이거는 언제든 살아있다는 거예요. 있다. 자, 세 번째. 자, 보세요. 세 번째. 기왕에 등이 났다면. 자, 근데 기왕에 등이 났다는 말을 써요. 이게 3자 합의도 없었어. 합의가 없었다면, 이렇게, 병이란 애가 을을 대신해서 갑한테 등기 청구해. 누구 앞으로? 누구 앞으로? 갑에서 이렇게 을 앞으로. 을이 다시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냈어야 돼. 근데 합의도 없었는데, 기왕에 등이 났다면, 기왕에 등기 난 게 뭐냐? 합의가 없었는데, 이렇게 등기를 내야 돼? 좀 이렇게요. 대의 청구해서 이렇게 등기를 낸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등기가 어떻게 났다는 거예요? 합의도 없었는데, 바로 그냥 갑에서 병으로 등기 나버렸어. 등기 나버린 거 이게 났다면, 이 등기는 적발되면요. 적발되면 처벌 받아야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미등기 전면조치법에 따라서 중과사 얻어맞고, 탈세한 거 과징금 얻어맞고 형사처벌 각오해야지. 근데 기왕에 등기 났다면 처벌은 받아 이게. 이게 적발됐어. 미등기 전면 적발돼서 적발되면 뭐 할지언정 처벌은 받을지언정 이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등기가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처벌은 받죠. 이거 중과세 얻어맞고요. 가산금 맞고 형사처벌 받아요. 3자 전혀 합의가 없었더라도 기왕에 등기 났다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등기는 유효하다.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왜? 단속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등기 전매한 것이 4번 봐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저기서 봤어요. 민법 총칙 무효 토지를 허가지역에서 유동정보에서 봤지만 이 미등기 전매한 것이 전매했어요. 이것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면 이 얘기는 하면 틀리죠. 허가지역이라면 이거 허가지역이에요. 허가지역에서 등기가 이렇게 등기 났어. 기왕에 등기 났어. 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 받았어. 허가 어떻게 받았느냐? 갑, 을, 병이 있는데 허가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허가 신청 이렇게 해서 허가 받은 거예요. 허가 받아서 허가증 첨부 등기 나더라도 이 등기는 뭐다? 무조건 무효이다. 허가지역이 아니라면요. 유효하다.
등기는 유효하다. 허가지역이란 무조건 왜? 허가 몇 번 받으라? 2번 받아라, 2번. 토지를 허가에 관한 조항은 효력규정이 효력규정. 위반하면 처벌이 문제야. 무조건 무효다. 같은 미등 전매도 일반 지역이라면 유효. 허가지역이라면 허가증 첨부했더라도 허가증 2개 첨부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허가받은 거는. 허가증 첨부하더라도 이등 나더라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이 네 지문이 결정된 지문이야. 또 하나 좀 더 보자면 자, 일단 네 지문 정도가 맞힐 수 있는데 좀 더 보자면 자, 여기서 이 최종 매수인 병이라는 애가 합의가 있어서 직접 등기를 청구하든 합의가 없어서 얘를 대의해서 청구하든 이 민 전매수일 때 최종 양수인 병이 최초 매도인 갑한테 대의 청구하든 직접 청구하든 등기를 요구하는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 아니다. 미등 전매했을 때 최종 양수인 등기 요구하는 등기 청구권은 이 등기 요구하는 권리는 이것은 물권적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얘기 알아들으면 이건 뭐 다시 한번 도전하신 재시생분이고 이미 이걸 알아들으면 이미 75점 정도 되는 점수야 최소한요. 채권은 물권적이 아니야. 채권적이 누구한테만? 얘한테만 채권적이라는 건요. 딱 한 사람한테만 특정인한테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 특정인이 아닌 사람한테 등기를 요구 못하는 게 채권적인 거예요. 그러면 물권적 그러면요. 매번 배울 때 물권적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는 물권적. 딱 한 사람한테만 뭘 요구할 수 있으면 채권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한테만 등기 청구해야지. 이 미등 전매했는데 이 미등 전매했어요. 여기가 있어 지금 미등 전매했는데 아직 등기를 안 냈어.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5년 만에 이거를 정한테 넘겨버렸어 등기를. 그럼 얘한테 등기 요구할 수 있느냐? 요구 못한다는 거야. 이게 물권적이라면요. 갑이건 정이건 무건 누구한테 쫓아 다 등기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면 물권적이야. 근데 오로지 갑한테만 등기를 청구해야지. 갑이 아닌 3대 넘어가면 얘한테 쫓아가서 얘가 등기를 소유권 등기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왜? 이게 채권 청구 때문에. 그래서 미등 전매했을 때 최종만 요구하는 등기 청구는 채권 청구권이다. 원래 채권은 이 10년 소멸시효 걸려. 우리가 면접 볼 때 채권 그러면 10년 지나면 안 돼. 물권 그러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 10년에 100년 지나도 요구할 수 있어. 채권 그럼 10년에 걸린다. 물권 그러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10년, 20년, 3년 지나도 요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채권 청구권이지만 그렇지만 소멸시효는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소멸시효는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그럼 왜 소멸시효 안 걸리느냐? 자, 이게 판례요, 그냥. 그러니까 얘한테 등기 요구할 수 없지만, 이 미등 전매한 지 얘가 최초 매도한테 매매한 지 15년 됐어요, 15년. 또 20년 됐어요. 얘가 한참 갖고 있다가 얘한테 전매한 지 지금부터 12년 전이야. 그럼 얘가 20년 만에 등기 청구 들어온 거야. 8년 갖고 있다가 매매한 지 12년 된 거야. 그럼 점유를 상실했어. 점유를 상실한 10년 지났어요. 지금 12년 됐어요. 얘가 8년째 갖고 있어, 지금. 얘 20년 만에 등기 청구 들어온 거야.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최초 매도인은 10년 아니라 20년, 30년 지나도 등기 내주라는 거예요. 소멸 주장 만드는 거. 원래 채권은 10년에 소멸시 걸려요. 10년 지나 등기 청구가 안 돼요. 등기 안 내줘도 돼요. 근데 미등 전매했을 때는 최초 매도인은 10년, 20년, 30년 지났더라도 최종 매수인이 등기 청구 들어오면 등기에 응해줘야지. 소멸시 할 수는 없다. 소멸시에 걸리지는 않게 해주겠다. 채권적이지만 미등 전매했을 때 소멸시에 걸리지는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아까 제가 1번, 2번 번호 붙인 거는 그 정도한테 맞출 수 있는데 좀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소멸시 걸리지 않기 때문에 20년, 30년 지나도 이론적으로 볼 때는 등기 청구할 수 있다. 30년 지나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소멸시에 걸리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들이 쉬운 얘기는 아니다. 그런 다음에 등기 청구권은요. 제가 좀 아직은 채권적인지 물권적인지를 염두에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상급 문제다. 등기 청구 문제는 8점 이상 돼야지 맞출 수 있다. 좀 어렵게 나가면. 근데 올해 34회 때는 제가 별표 하나예요. 그런데 용어는 좀 정리해야 된다는 거야. 용어는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
또는 2차 과목인 공시법, 등기법을 공부할 때 등기 청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일단 요것만 정리할게요. 등기 청권. 이 다음에 이제 좀 더 실력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하거나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하거나 그때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좀 어려워요. 채권과 물권자 완벽히 구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등기 청권의 용어가 있고 등기 신청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등기 청권, 등기 신청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용어가 다르잖아요. 응? 같은 말이 아니죠. 등기 청구권, 등기 신청권. 뭐가 달라요? 글씨가 틀리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등기 청권은 자, 첫째 등기 청권은 일반 사인이라 불러요. 우리 일단 개인이란 말은 없어. 밑보여서. 개인은 사인이 되기도 하고 공인이 되기도 하고 나 공무원이에요. 그럼 내가 개인인데 출근해서 내가 공무원이 업무 보면 그건 공인의 자격이고 그렇죠? 퇴근하면 사인의 자격이고 또 내가 퇴근했지만 업무 처리가 안 된 게 있어서 집에 와서 민원인한테 막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이게 오늘까지 내일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뭐 좀 묻겠습니다. 그럼 공인의 자격으로 묻는 거야. 그럼 내가 공무원인데 출근해서 업무 시간인데 친한 친구가 전화해서 야 돈이 급해서 그래 500만 원 빌려줘. 다음 달에 갚을게. 그건 사인의 자격으로 또 돈을 빌리는 거. 그러면 이 개인은 공인이 되기도 하고 사인이 되기도 하는 그때 건수가 다른 거야. 그때 법학에서는 개인이란 말이 없고 사인, 공인 이렇게 만나는 거야. 일반 사사로운 사람이 일반 사인에게 쫓아가서 등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등기청구 등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권리예요. 응? 아니 왜 잔금 치렀는데 매도인지 등기 안 내줍니까? 빨리 등기에 협조해 주세요. 인감증을 띄워주세요. 빨리. 돈 갚았으니까 은행 쫓아가서 빨리 저당 말소시켜 주세요. 일반인의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는 등기 청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 신청권은 일반 사인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등기소 소유권 이전 등기 내주세요. 신청서 작성했어. 무슨 말씀 깨주세요. 일반인 등기소는 국가기관에 가서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 등기 신청권이라 불러요. 일반 사인과 국가기관의 관계야. 그럼 일반 국민과 국가기관의 관계는 이건 공법상 행위예요. 공법상. 공법상 행위라 부르는 거 공법상 행위. 그럼 공법상 행위는요. 등기소와 관계에 이거는 공법상 행위는 요식행위라 부르는 거 요식. 요식을 갖춰야 돼. 요식. 형식을 갖춰야 돼. 형식. 요식행위라 부르는 요식. 한자 쓸게요. 요식. 이 형식을 구비하지 않으면 등기 신청권 인정하지 않아요. 이 다음에 등기법 배울 때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되냐. 이 등기 신청권은요. 출석주의. 우편 접수 안 받아줘요. 사람이 꼭 출석해야 돼요. 서면주의. 말로 하는 건 안 받아줘요. 꼭 글로 적어야 돼요. 서면주의. 그 다음에 신청주의라는 내가 신청한 것만, 내가 신청서 기재한 것만 기재해주지. 내가 신청서 기재하지 않은 거는 기재 안 해줘요. 신청한 대로. 일건 일신청서 작성 원칙이에요. 응? 신청주의. 이 세 가지 형식을 갖춰줘야 돼. 그래 등기를 받아줘요. 그런데 일반 사인사니 요구한 등기 청구권은 이거 사법상 행위야. 개인과 개인의 문제, 사법상 행위는 분료식 행위, 분료식. 어떻게 등기 청구하라는 법이 없어요. 구두로 청구할 건지, 전화로 청구할 건지, 우편으로 할 건지. 아무 형식이 필요 없다. 분료식 행위다. 이렇게 불러요. 또 하나, 등기 청구권은 반드시 등기를 공동신청, 공동신청한 등기에서 문제되는 거예요. 즉, 단독 신청한 등기. 단독 신청한 등기에서는 등기 청구권 문제될 여지가 없어요. 이제 등기법 배우시면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우리가 매매가 되면, 부동산 매매하면 매도인 것도 나와야 되고 매수인 것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공동신청의 원칙이에요. 등기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혼자가 등기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신청하는 등기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등기 내고 싶어도 나 혼자 못 내잖아요. 매도인이 협조해야 되고 매수인이 협조해야지 등기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공동신청 때문에 이게 문제되는 거지. 나 혼자 판결문 갖고 와서 혼자 단독 신청하는 등기. 혼자 낼 수 있는 등기에서는 누구한테 등기 청구할 필요 없잖아요. 등기 청구는 공동신청에 문제되지. 단독 신청이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일반인이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서 작성해서 출석해 등기소 가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내주세요. 무슨 등기 해주세요. 라 등기를 등기 신청권은 공동 신청한 등기에서도 문제되고
단독 신청 등기에서 뭐 둘 다 문제되는 거예요. 아, 내가 단독 신청하더라도 이런 거 못 갖추면, 이 형식 못 갖추면 딱 각하되는 거잖아요. 이건 다 문제되는 거예요. 공동 신청. 하지만 등기 청구권은 일반 등기 요구하는 것은 나 혼자 등기 낼 수 없는 공동 신청 등기가 문제되는 거지. 단독 신청 등기가 등기 청구 문제될 여지가 없어요. 근데 등기를 청구했어. 등기 내달라. 응해주질 않네. 아, 잔금 치렀는데, 아, 매도니, 그래요? 현금 치렀나? 아우, 깜빡 내가 부동산 매도 인감 증명 안 떼왔네요? 내일 떼어드릴게요. 이걸 떼어줘야지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등기소 가서 신청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안 떼주는 거야.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 등기를 청구했는데 이유 없이 등기를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해서 판결받아서 판결로, 등기 청구를 판결로 강제할 수 있다? 강제할 수 있어요. 판결로 강제하는 거야. 판사님 보셔요. 이게 잔금 다 치렀는데, 아, 매도인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전 등기 협조 안 합니다. 등기해주라는 판결 구합니다. 등기해줘라. 판결 나왔어. 판결 나면요. 판결문 갖고 나 혼자 단독 신청하면 되는 거야. 그때는요. 즉, 판결 받아서, 응? 단독 신청으로, 판결 전부 단독 신청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등기소 가서, 아, 등기를 신청하면요. 아, 등기한테 각하를 시켜, 각하. 등기를 안 받아줘요. 아, 법무사한테 물어봐도, 아, 이거 왜 안 받았는지 모르겠대. 10번 각하됐어. 이거 아마 업무를 잘못 보는 것 같아. 등기관이 업무를 잘못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소송 냈어요. 안양등기소는 이 등기를 받아주는 판결을 구합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기관 누구는 이 등기를 받아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등기소가 받아주지 않을 때 신청권이 각하되는 거야. 소송 내서 판결로. 무슨 등기소는 이 등기를 받아주는 판결을 구합니다. 등기관 누구는 이 등기를 경려한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판결 받아요. 판결로. 강제할 수 있다, 강제할 수 없다. 판결로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각하되면요. 상급법원에, 그 위에 있는 상급법원에 이의신청을 볼 수 있어요. 이 업무 처리 제대로 하는 거냐? 이의신청을 했더니 이의신청이 받아주면요. 명령 느끼 날 수 있어. 명령 느끼. 안 받아주면 또 각하되면 등기 못 내는 거지. 소송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요. 이건 소송 강제할 수 있어요. 자,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걸 잘 봐주세요. 간단히 이게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 다음에 이제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외워야 될 거야, 이 다음에.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채권적인 말이 들어간 뜻과 물권적인 말이 뜻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구분 못 해, 아직은. 굉장히 상급 문제인데, 이 다음에 제가 요거는, 그 전에 보면, 요거는 뒤에 가서 이제 문제 풀이라고 그럴 때, 그때부터 여론등기인청권은 채권적이다. 1번, 2번, 3번. 채권적이지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기 때문에 10년자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은 물권적이다. 물권청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채권적인지 물권적인지 판례 몇 가지 이렇게 암기시킬 거예요. 그때 가서 보기로 해요. 일단 이건 구분하는 거. 요거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차 가면 등기법까지도 영향 미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부산 물권만 등록에서 등기 추정력이 빠졌어요. 그 추정력은 다음번에 할 거예요. 다음번 등기 추정력, 혼동, 뭐 점유의 개념 이런 거 잡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한 발짝씩. 제가 그랬죠? 먼 길을 갈수록 서둘러도 안 된다. 너무 서둘러도 안 돼. 너무 급해도 안 돼요. 뛴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먼 길이요. 오래 지치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쉬어도 안 돼요. 오늘 쉬면 내일은 걸어도 늦어요. 이 공부라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도 말고 뛰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뛰지도 말고 매일매일 걷자. 그게 먼 길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공부하러 10시간씩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 10시간씩 하면 말리고 싶어. 금방 지쳐요. 하루 10시간씩 하면 사람이 석 달 하면 나가 떨어져. 정신력이, 체력이건. 매일매일 꾸준하게, 몇 시간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거. 그래서, 쉬지도 말고, 뛰지도 말고, 어른들하고 매일매일 걷자. 그럼 천리길 갈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